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할 것은 우리 책 기본서 갖고 있지, 이제? 네, 118페이지예요. 자,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 했던 거 정리합니다. 네, 첫 번째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요. 그 중에 딱 중요한 3개 있어요. 뭐를 보는가 하면 첫 번째 요 말 2개 있죠. 이거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유량과 오케이. 자, 일단 유량과 저량인데 유량은 흘러간 양이고 저량은 저축되고 축적되고 저장되어진 양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묻는 게 어떤 예가 어디서 포함될 거 묻는 건데요. 항상 유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얘는 특정한 시점이죠. 그래서 원래 시점 모인 게 사실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시점 모인 게 기간이면 이건 장기란 말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이건 특정한 시점이다, 그죠? 그 다음에 집을 짓는데 신규주택은 오랜 기간 걸리니까 유량이고, 그 다음에 재고, 기존 주택은 현재 주택이죠. 재고. 자, 두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 수요 또는 공급 곡선 법칙이 있죠. P를 뭐라 하죠? P, 가격. Q는? D는? D, 수요. 연결하면 QD. 수요량. 자, 수요 곡선 무슨 곡선? 하향. 우측가면 좀 떨어진다, 그죠? 반대로 공급은 QS인데 얘가 점점 올라간다, 그죠? 그래서 우상향. 우측가면 좀 올라간다 말 뜻이에요. 자, 오늘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요거죠. 예, 수요 또는 공급 양의 변화.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 이런 중요한 말이 양이란 말이 있냐 요거 차이죠. 자, 수요량 또는 공급량의 변화 같은 말이 곡선상에서 점만 이동한다. 수요 또는 공급량은 다른 말로 수요 곡선의 변화, 공급 곡선의 변화이고 이건 곡선 자체의 이동이죠. 이런 것만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가 있는데 방식은 2개다. 물론 말로 설명 굉장히 많지만 이 그래프를 그리면 딱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의 곡선상의 점이 이동해서 양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프 자체가 이동해서 양이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원인 자체가 가격이 들으면 곡선상, 가격이 없으면 곡선 자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관련제. 관련이란 말, 연관이라는 말 뜻이 뭐냐? 이런 거요. 한 제가 이동하면 다른 제가 어떤 변화가 있는 거요. 마치 우리 전에 카스 맥주가 변화했으면 저기 화이트 맥주 양이 변화했습니다. 또 뭐 자동차 가격이 변하면 휘발유 양이 변화했죠. 그러니까 다른 물건과 비교했을 때 한 제가 변하면 다른 제가 변화 있는 건데, 자, 이런 걸 보통 관련제, 연관제 이렇게 쓴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체제는 무조건이죠. 한 개를 선택하면 그 반대로 무조건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둘 중 한 개를 꼭 선택해야 돼. 한 대신 무조건 한 개를 포기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래 보시라고요. 자,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은 여기 있는 대체 관계에 있는 수요를 묻게 돼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문제 풀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 가격이 올라가면 얘 물건 사, 안 사? 안 사면 얘는 무조건 사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개를 꼭 선택해야 돼 있다고. 그러니까 마치 여기에 카스 맥주, 화이트 맥주가 있으면 카스 맥주 가격이 올라간 만큼 이 카스 맥주는 수요가 줄게 돼 있죠. 그 반대로 화이트 맥주 양은 증가되게 돼 있으니까 산다 이 말은 수요 증가예요. 근데 그 반대 급부로 보완제는요. 사면 둘 다 사는 거 아니면 둘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뭐 있습니까? 뭐 아니면 또라고 이거는. 그래서 항상 나왔을 때 이 보완제라는 것은요. 자, 이렇게 있으면요. 일단 가격이 올라가면 무조건 이거 안 사게 돼 있거든. 얘도 자동 안 사게 돼 있다고. 얘가 사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말이에요. 대체는 항상 둘 중에 한 개를 꼭 선택, 한 개를 포기가 돼 있지만 이 보완은 둘 중에 둘 다 뭐 산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차값이 올라오면 차에 대한 수요 감소하면 휘발량 분명히 줄게 돼 있죠.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개념을 좀 정리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 공급은 이게 제일 중요한 의미를 사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거의 다 대부분 답이 나면 여기 있는 요 세 개가 거의 답이 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균형시장. 이 균형시장은 물론 이제 수요 공급이 둘 다 이동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둘 중에 한 개만 이동했을 때, 즉 수요만 이동하든지 공급만 이동했을 때 요것만 지금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요. 이 그래프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죠. 있는데 요 말 뜻이 뭐냐? 곧 이건 양에 대한 설명이라고 항상. 그래서 자, 일단 수요 또는 공급이 변화가 있을 때 시장에 있는 균형 가격과 양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증가되면요, 이건 분명히 양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여기 있는 양은 무조건 올라간다 생각하시고요. 수요 또는 공급 감소는 둘 다 양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는 항상 이말과 가격 양이 똑같이 움직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 감소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공급이란 것은 반드시 가격과 여기 있는 말은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에서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뭡니까? 떨어지겠다. 그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요? 네, 이런 것만 좀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안 되면 그냥 생각해 보시라고.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많아진다, 가격 올라간다. 살 수 있는 수요자가 감소한다, 가격 떨어진다. 그죠? 공급량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으면 가격 떨어지는 거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럼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네 번째입니까? 탄력성. 자, 탄력성은 항상 이 말입니다. 어떤 것에 충격을 주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반응 볼 때까지 보는 겁니다. 즉, 민감한 정도예요. 그래서 이때 탄력성 공식은 항상 분모가 원인, 분자가 결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자극을 주면 얘가 어느 정도 반응 보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보시면서 이럴 때 보니까요. 현재 여기 자극 준 게 결국은 가격, 즉 하나 맞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으면 우리 전에 했지만 A의 B라는 거는 A 나누기 B야. 공식이 결국 이건 뭐 있습니까? B분의 A가 되는 거 아니에요, 논리가. 그죠? 그래서 요건 얘가 A, 요거 B거든. 그래서 가격분의 뭐 있습니까? 수요가 되겠네. 물론 원래 정확한 표현 항상 변화율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 풀어봤죠, 그죠? 네. 한 2개 풀어봤을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거 마시면 되겠네. 이때 탄력성 값이 1보다 큰 경우, 1보다 작은 경우가 있어요. 1보다 크단 말은 다른 말로 탄력적이죠. 작단 말은 비탄력이죠. 그래서 항상 탄력은 가격에 대해서 양이 훨씬 더 크게 바뀌는 거야. 분자값이. 1보다 작단 말은 뭐 있습니까? 비탄력인데 얘가 변해 더 크겠다. 그죠?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가격에 대해서 수요가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이제 중요한 건 탄력성의 크기를 결정해주는 요인이 있어요. 결정. 자, 이건 꽤 많지만 3개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볼 때 모든 건 대체제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시라. 그래서 어쨌든 대체제가 많으면 무조건 탄력이고요. 저건 뭐 있습니까? 비탄력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키워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주 다양한 말로 쓸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자, 두 번째 보니까요. 기간에 따라 탄력성 달라질 것인데 단기, 장기가 있죠. 항상 우리 부동산에서 단기, 장기 구분 기준은 뭐냐?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이건 장기예요. 신규 물건 만들지 못하고 현재 있는 물량만 취급한다. 이건 단기입니다. 그러면 단기는 신규 물건 만들지 못하고 현재 있는 물건만 취급한 결과 대체할 상품수가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비탄력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장기란 신규 물건 계속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런 결과 대체적 훨씬 많겠죠. 따라서 이건 탄력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요 측면에서 비싼 게 항상 뭐 있습니까?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고가 주택의 수요가 저가 주택 수요보다 훨씬 더 비싸니까 고가가 얘가 탄력적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시험장에서 여기에 딱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만.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계속 이쪽을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이니까 그냥 단지 이런 거 한번 해볼 만하다 이거 아시면 돼요. 어차피 이런 건요 아마 시험 칠 때 한 20번 할걸? 8월달, 9월달, 10월달만 해도 이거 한 10번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많이 할 거니까 예, 지금은 이런 걸 한 번쯤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집에 가서 뭐 기억 안 나서 한 게 없어요. 또 할 거니까. 그냥 단지 뭐 1분은 이해되고 1분은 이해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죠? 자, 이제 118페이지 갑니다. 이 경기 변동은 매년 딱 한 문제 시험 나오게 돼 있거든요. 나오는데 이거는 굉장히 쉬운데 예. 어쨌든 나중 가면요. 이건 뭐 그냥 머릿속에 쭉쭉 들어올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맨 밑에 미첼의 4분법이 있다고 그죠? 자, 이 말 뜻이 뭐냐 이런 거요. 보세요. 이렇게 보죠. 부동산 경기는 이런 사이클 변동을 갖고 있다. 자, 그런데 사이클 변동 갖고 있는데 이건 경기가 좋은 거 아닙니까? 서서히 나빠지는 거지. 그죠? 이건 좋아지는 거. 자, 가장 좋은 걸 뭐라냐? 호황 또는 호경기. 서서히 경기가 나빠지겠네. 호퇴. 그 다음에 가장 나쁜 걸 뭐라냐? 불경기 또는 불황되겠죠. 서서히 좋아진다. 이게 회복. 이런 4개의 국면이 계속 사이클 변동을 갖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때 보니까 예, 우리 여기 있는 경기는요. 가장 좋은 걸 정점이라 쓰고 가장 나쁜 걸 뭐라냐? 저점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이때 보니까 이 정점과 저점에 대한 폭이 있어, 폭이. 우리 이런 걸 뭐라냐? 진폭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기본 용어적인 반어치라 이겁니다. 그리고 예, 여기 있는 호황에서 경기 변동에 또다시 호황이 오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주기. 호황에 있었던 사이클 변동에 똑같이 올 수 있는 그런 기간까지 곧 이게 주기인데요. 그래서 대충 주기가 뭐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진폭이 뭐냐? 이 정도 좀 아시라고 문제에서. 자, 일단 물어봤으면요. 우리 119페이지 가볼까요? 예, 양갈로 3번 경기순환 관련돼 있는 용어 해설. 자, 정점이 뭔지 알죠? 여기 정점, 피커. 여기 저점 가장 나쁜 점이지? 그 다음에 진폭은 정점과 저점 폭이죠? 그 다음에 진폭, 저기 주기는 뭐 있습니까? 예, 사이클 변동의 동일한 주기가 오는 시기. 요 기간. 자, 그러면 일단 그런 게 있는데 밑에 큰 2번 경기 변동 유형과 특징이 있죠.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제일 밑에 참고. 자, 요 주기가 있죠. 몇 년 될 것인가를 지금 파악을 해본 거예요. 학자들이. 해보니까 여기 크게 4개 있거든요. 이건 적을 필요 없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순환적 측면에서는요. 소순환, 주순환, 건축순환, 그 다음에 장기. 이런 장기순환이 있어요. 이런 걸 갖다 학자 이름을 따서, 발견 학자 이름을 따서 파동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소순환 이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 곧 이게 다른 말로 기침파동. 그 다음에 주순환. 이걸 말한 게 누구냐? 주글라 파동입니다. 프랑스 사람이죠. 건축은 우리 코트네츠 또는 한센. 그 다음에 이건 콘트라티에프.
러시아 사람이죠. 자, 일단 이런 걸 이제 말했는데, 보통 이제 이게 소수는 거의 다 뭔가 하면요. 재고품이 쌓이는 계열서예요, 이게. 그 재고품이 약 한 40개월만 하면 한번 쌓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주소는 보통 뭔가 하면, 우리 건물도 보통 뭐 있으면 한 뭐 20년 전 리모델링 하죠. 마찬가지. 얘도 보니까 이제 10년 주기마다 보통 설계 투자한다고, 설비. 건축은 보통 이제 이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건데요. 20년 전후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콘트라트 해본 기술 혁신 같은 거. 그럼 뭐 전쟁 같은 건데 보통 한 50년 주기거든요. 근데 이걸 다 알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 목적은 부동산 경기할 목적입니까? 일반 경기할 목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를 대표인 누구냐, 요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여기 있는 요 세 개는요, 요건 일반 경기를 갖다 대표하는 거라고.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 뭘 보는가 하면요, 궁극적 목적은 비교할 때는 샀는데 부동산은 반드시 일반 경계서를 비교하겠다죠? 하는데 그 중에 일반 경계 중에 누가서를 비교하는가 하면요, 여기 있는 주순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주골랍하던가 서로 비교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혹시 이걸 기억하지 말고 단지 부동산 경기 묶거든 요걸 말하는데 건축 순환인데요. 항상 일반 경기는 주순환, 주골랍하던가 서로 비교한다. 이거 아시면 된다고. 굳이 거기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 뭐 키친 등등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봤으면 이제 실제 중요한 건 120페이지부터 가야 돼. 왜 그러냐? 우리 분명히 부동산 경기할 목적이지 일반 경기할 목적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2절에 있는 부동산 경기부터 할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보니까요. 부동산 경기에 대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 갈로 1번. 한쪽 읽어볼게요. 이런 말이거든요. 부동산 경제는 일반 경제 하나의 특수 부분이지만 부동산 경제도 또한 여러 개의 특수 부분을 나눠진다. 즉 주거용, 상업용, 공장 등등 여러 개 특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부동산 경기는 주거용 경제와 상업용과 공장이 다 틀리단 말 뜻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번. 자, 2번부터 합니다. 2번에 설명이 꽤 많거든요. 자, 2번을 쭉 읽어보시고. 찾고 있죠. 핵심 키워드가 뭔가 찾아내야 됩니다. 핵심 키워드. 2번 쭉 읽어보세요. 갈로 2번. 자, 요거요. 보세요. 부동산 경기란 것은 반드시 건축 경기를 말하지. 핵심이 이거예요. 재건축 경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과거에 12회 때 시험 나왔다고. 응? 부동산 경기는 재건축 경기를 말한다. 시험 나왔다고. 자, 보자고. 여기 보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경기는 쿠천에 제가 말했던 요 경기거든. 건축 순환. 그지? 그래서 건축이지 재건축 경기를 말하면 안 된다. 물론 용도상 보니까 중심이 되는 것은 누구냐? 주거다. 주거상 공장이 있으면. 그래서 거기 협의, 광의, 채광이 있죠. 그런 건 알려고 생각하면 안 돼. 무조건 여기 있는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우측 갑니다. 우측에 큰 2번. 부동산 경기 순환의 특징이 있을 거예요. 갈로 1번부터 갑니다. 갈로 1번 보니까, 나와 있는 게 부동산 경기는 핵심이 뭐요? 쭉쭉쭉 나 있는데, 핵심 뭐요? 거기 있는 갈로 1번 보시면 핵심이 뭐냐고.
항상 개론 과목은 누구는 누구이다를 보시고 그다음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아시고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보셔야 돼. 앞에 이것저것 부연 설명 다 버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책이 참 다행히 뭐 중요한 키워드는 대충 줄을 좀 끊어놨어. 굵은 걸 씌웠어.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다르게 이 말이야 뭐 항상 부동산 경기는 똑같은 경기 변동 사이클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을. 이건 분명히 아니란 말이야 이게. 얘가 요쯤 가다 사실 확 떨어질 수도 있어 이게. 또 이렇게 가다 확 올라갈 수도 있다 이게. 응? 아니면 이렇게 계속 지속할 수도 있고. 응? 그러면 매번마다 똑같은 사이클 모양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 이거. 그죠? 그래서 얘는 항상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은 뚜렷하거나 분명하진 않더라. 이런 게 핵심이라고. 우리 과거에 1998년도에 뭐 발생했습니까? 자,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사이클 변화 설명드릴까요? 우리나라 경기 변동은요, 1960년대 이후부터 하게 돼 있어요. 그 이전까지 대부분 뭐 있습니까? 네, 6.25 동란 때문에 결코 이게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해보면, 이런 어떤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64년도예요. 68년도예요. 74년도, 78년도, 84년도. 88년 뭔지 알죠? 그 다음에 94년도. 가다가 요게 98년도. 2001, 2002 해서 2004년에서 여기 재밌는 게 뭐 있는가 하면요. 여기 2004년도예요. (2008년) 그러니까 원래 한국은 이게 10년 중에 하나 바뀐다고 이게. 그러면 공법이 현대 공법이 제일 먼저 났던 언제냐 이때라고. 공법이 67년도에. 이 당시 대부분 미국이 우리나라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공법은 대부분 저기 있는 미국식 공법이라고 표현 자체가. 민법은 대부분 일본식, 즉 다른 말로 독일식 민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갭이 사실 크다고 이게. 그래서 74년도 저점, 저기 73년도 뭐 발생했습니까? 아마 올해는 제일 나을 것 같은데. 73년도, 4년도. 뭐지? 오일 쇼크. 그러니까 오일 쇼크가 있죠. 오일 파동. 그죠? 70, 그 다음 84, 그 다음 88년도, 94년도, 이때부터 서서히 약간 징조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폭이 점점 줄어든다, 원래 경기가. 근데 이게 95, 6, 이때는 거의 여러 바닥을 치고 있었다, 그렇게. 그래서 원래 이제 한국은 대부분 다 8년 되면 이 정점에 척이 돼 있어요. 이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이게. 98년, 그 다음에 2001, 2002 해서 2004년 확 올라갑니다, 이게. 요 기간에 이렇게 지가가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왜 올라갔는가 하면, 이 98년부터 2003년까지 거의 집을 안 지었잖아요, 이거. 그죠? 근데 항상 주택이란 것은요, 자연 감소분이 있어. 매년 40만 채가, 결국은 감소가 40만 채 정도 지어줘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이때는 전혀 집을 짓지 않는 경우 거의 한 200만 이상의 주택이 부족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 방에 확 올라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팍 올라갔다거나 뭐, 그다음부터 뭐 있습니까, 이게? 예.
거꾸로 2008년 확 떨어져, 이제. 그러니까 얘는 서프라임보다 어떤 공급 과현상이야. 한국어 서프라임의 저기 모기지는 전혀 의미가 없어. 그냥 괜히 뭐 있습니까? 요것 때문에 잠깐 놀란 거지. 잠깐.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지는 우리 나중에 제가 금융에 설명할 거예요. 보통 저도 가끔 뭐 있으면 저기 칼럼에서 2007년, 아니다. 2008년가 더 설명하던데 좀 이상하게 설명하더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봐서는. 내가 하는 어떤 견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08년도에 어떤 약간 경기 침체된 이유가 뭔지 압니까? 건축에 대해서. 나중에 PF를 설명할 거예요, 제가.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 설명할 건데, 은행들이 건설에 너무 돈을 많이 빌려주는 거야. 근데 이때 서서히 계속 미분양이 있었거든, 사실은. 그러면 은행도 저기 건설회사 뭐 있습니까? 우리 요 앞까지는요, 신났어. 뭔가 하면 땅만 딱 파고 분양하지. 100% 완벽히 분양됐다고. 그러니까 바로 빌린 거 바로 갚아줄 수 있다고. 건설회사 자금 대출은요, 보통 금리가 이 일반 금리 두 배 비싸거든? 2배 정도? 그러니까 은행들은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 일반 세면한테 3% 줄 것 같아. 얘는 8% 주고 있으니까. 그럼 수익이 높단 말이야, 이걸. 그리고 계속 분양되는 거야. 잘 되는 거야. 그러면 빌려가면 그냥 바로 갚을 수 있으니까 신난 거지. 그래서 열심히 빌려주다가 뭐 있습니까? 이게 나중에 과잉공급 때 이제 분양돼? 안 되잖아. 서서히 미분양 발생했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뭐 있습니까? 네, 돈을 못 갚으니까 이제 서서히 자금 경색이 오는 거 이게. 그래서 2008년 좀 지나서 이제 우리 MB 정부가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에 딱 주장이 뭔가 하면 이 양반 원래 건설하던 사람입니까? 그죠? 주장이 이랬어. 우리나라에 있는 건설회사 중에 50개는 다 없애버린다 했다고. 왜냐면 이 PF 대출이 너무나 피해가 심하거든. 근데 못했다고. 그걸 끊는 순간 결국은 또 바닥 칠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어. 한국에 우리 일본은 잃어버린 몇 년이지? 뭐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더라고. 나는 좀 달리 보는데 시각이 뭔가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98년도에 완전 망했잖아. 그죠? 일본도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 사실은, 앞에. 근데 기업들이 큰 게 망하려고 하면 조금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람이 지금 이 목숨이 간당간당하고 있어. 응? 아주 여러 명이 있어. 근데 일본 같은 경우 가면 얘가 목숨을 겨우 연명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약을 주는 거야. 결국 계속 버틸 거 아니에요.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네, 죽으려는 사람 딱 기다려서, 요건 한 방에 약을 탁 투입해서 그냥 살려주고, 요건 죽이는 거야. 이런 게 이제 기업의 구조정이라고. 일본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공짜금 투입하는 거야. 기업이 망할 것 같으면 겨우 목숨을 딱 건질 만큼 준 거야, 이게. 그럼 매번 고래 갈 수밖에 없다고, 사람이. 근데 한국 98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작살내버렸잖아. 응? 한 방이 되고 그냥 날린 거 아니에요, 이거. 응? 그러니까, 예, 좀 해상 가능해서 그냥 완전 그냥 전격 지원해줬다고. 그러니까 이게 빨리 클 수밖에 없어, 이게. 근데 내가 봐서 이 구조에 대한 차이라고. 그래서 요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마을 만들기라는 책이 있어. 일본은 이건 좀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나와 있는 책이 있던데, 재미있어. 거기도 보면 똑같아. 걔들 어떤 이 습성이 그런 거 있다고. 그래서, 하여간, 그런 좀 약간 보는 시각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2008년은요, 저기 있는 서프라임 모기지 큰 의미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가면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금융에서. 흐름 자체를 갖다가. 하여간, 자, 결국은 이런 거죠. 경기 변동에 보니까 이게 딱딱딱 구분되는 건 사실 아니라고. 더 심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 그 단지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 보면 뭐 있습니까? 네, 101호부터 해서 201해서 1501호까지
같은 라인을 사면 딱 물어봤어. 우리 동네 경기 좋냐? 라고 물으면 다 똑같이 말할까? 다 다르고요. 다 틀리지, 그지? 그럼 뭐 때문이면 다 다른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분명하지 않아. 응? 또렷하지 않다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 이런 거 시험 안 나오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과연 내가 집 팔 때 어떤 걸 기준까지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집 살 때 최초 집 구입했을 때 이게 4억이었어. 그래서 하여튼 뭐 어떻게 요동치다 보니 조금 올라갔고 이렇게 됐어. 최고 가격이 보니까 이게 6억에 했어. 하여튼 지금 시점에 팔 거예요. 지금 시점에. 내 기준이 뭐야? 여러분 기준은 최초 샀던 4억입니까? 아니면 6억입니까? 다 틀려, 이거. 실제 분석해보면. 서울시를 이거 분석해봐. 산 동을 가지고. 응? 보통 사람들은 요거 아니면 요거거든. 거의 해보니까. 어느 걸 가지고 기준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참 이걸 연구해봤다고. 해보니까 조금 센 게 여기 좀 더 세. 해보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이 자신만 갖고 있는 이 처분에 대한 구분의 저 기준이 있다고, 이게. 그 어느 게 정답인지 몰라. 그 개인의 어떤 성향이니까. 근데 한국을 해보니까 여기 좀 더 세더라고, 해보니까. 참 재밌는 게. 좀 다르겠다, 그죠? 자신 집을 팔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자, 사실 이런 거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쓸데없는 학문의 내용 하고 있더라고.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맨 처음에 책을 도입했던 분이 김영진 교수인데 그분이 참 잘한 거예요. 제일 잘한 게 이 학문을 도입한 거, 가장 못한 게 학문 도입한 거예요. 제일 잘한 건 도입해서 중개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면서 이 제도적 어떤 장치를 해놓은 그다음부터 뭐 있습니까? 이게 조금은 부동산 시장이 클린, 깨끗해진다고. 근데 너무 일본식 책을 가져오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인가 하면 이론적인 측면이 굉장히 치중되어 있어. 미국은 달라요. 실제 미국 같은데, 미국은요, 각 주마다 중개사 시험이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그래서 A라는 주에 내가 중개사 하다가 B 주 가지. 새로 시험 쳐야 돼. 응? 다 틀려요.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 얘들은 있죠. 매일매일 시험 쳐. 운전면허 똑같아. 제가 워싱턴 DC에 있는 거기 중개사 시험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 어떤 학교의 학부 학생부가 강의하고 시험을 쳐보라 했다고. 그래서 거기 강의를 하면서 해보니까 내용이 쉽어. 책 우리 여기 개론책은 좀 더 두꺼워. 한 800회 돼, 800회. 그 안에 문제 다 있어. 그게 딱 한 권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실제 해보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그래 해보니까요. 얘들은 이런 이론적인 내용 별로 없어. 부동산이 뭐니? 없어. 어떻게 들은지 압니까? 삼각형 넓이가 얼마 되니? 면적 구하는 거, 이딴 거. 거기에 왔을 때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법률적 개념을 가장 기본적 개념을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법률 같은 결국은 뭐예요? 얘들은 법률 전문가 있지, 변호사? 이걸 다 끼고 있다고. 그냥 주는 거예요. 세 번에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만 그런 건 대충 어떻게 흘러간다 이걸 하는 거지. 실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고기를 갖다가 응대해서 어떻게 문제 팔 것인가 이런 데 훨씬 더 중요시 된다고. 약간 실무적.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일하는 자체는 거의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조금 이제 이게 동양과 어떤 서양의 약간 차이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하여간 열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갈로 2번은 제가 좀 딸 것이고요. 자, 갈로 3번 갑니다. 3번을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저기를 보니까 진보가 더 크다는 거죠?
자, 4번 더 가볼게요. 순환 주기는 뭐 있습니까? 더 길지, 그지? 자, 우리 보시고, 5번은 뭐 쭉 보시고, 6번 가볼게요.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 일률적입니까? 지역적, 개별적입니까? 그죠? 지역적이고, 항상 부동산에서는 전국적, 일률적은 어디에서나 다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이거 지역적이면서 개별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이런 거 아닙니까? 현재 보니까, 서울에 있는, 저기, 인서울, 서울 안쪽에 있는 현재 경기 약간 좋거든요, 부동산 경기가. 좋은데, 그 서울 안쪽에 있는 모든 구가 다 경기 좋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서울만 현재 경기 좋은 거지, 지방은 다 경기 지금 경기, 저기, 침체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지역적이면서 같은 적이지만, 모든 용도가 똑같이 경기 나쁘냐? 그건 아니라고. 어떤 특정한 용도, 뭐 주거이든 상업이든 공장적 특정 용도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이랑 원인 때문에 항상 지역적이면서 개별적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할게요. 요거요.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경기, 항상 일반 경기를 비교합니다. 일반 경기는 몇 년 주기예요? 10년 주기지? 네, 이게 10년 주기인데요. 부동산 경기는 20년 주기거든. 얘가 이렇게 됐네,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이게 부동산 경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보니까 진폭은, 자, 주기는 얘가 더 길지. 몇 년 동안 알 필요 없어. 어쨌든 길다 이 말 마시면 돼. 그 다음에 진폭은, 진폭이라는 것은 여기 진폭입니다. 폭. 얘가 더 크다, 그죠?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내용 중에 보니까 아까 했듯이 3번이 요거야. 진폭이 더 크다 이 말 묻는 거고, 또 밑에 있는 갈로 4번에 뭐 있으면 주기는 더 길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뭐 있습니까? 자, 그 쭉 보니까 요 말이면, 자, 회복은 뭐예요? 회복은 천천히 올라가, 천천히. 그죠? 회복은 느리지만 호텔은 아주 빠르거든. 그래서 요 구조가 모양새가 대칭 구조는 아니라고. 요게 비대칭 구조, 비대칭.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현재 5번 묻는 게 요거 묻는 거예요. 회복은 느리지만 호텔은 급소가 되고 묻는 거 문제가. 자, 그 다음요. 밑에 큰 3번. 자, 큰 3번 보니까요. 부동산 경기를 할 때 측정 지표를 가지고 뭐를 보고 측정하려 하는 거예요. 즉, 이 말 아닙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부동산 경기가 좋냐 나쁘냐 물으면 어떤 분은 좋다 나쁘다 했을 때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물으면요. 엄청나게 많은 이유를 쭉 된다고. 근데 가만히 들으면 딱 세 개. 그게 뭔가 하면은 수요, 공급, 가격. 전부 다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거기 설명되어 있지만, 자, 여기까지 설명되어 있으면 뒷장에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그 갈로 1번, 2번, 3번이 있죠? 그거 마시면 되는데, 잠시, 자, 책에 있는 문제 한 개를 좀 풉니다. 뭐를 풀 건가 하면요. 자, 책은 13페이지요. 자, 14페이지 문제 5번. 5번에 5번. 14페이지 문제 5번에 5번. 자, 이렇게 나올 때죠. 5번 일반적인 건축 착공량, 거래량 등의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를 많이 사용되고 있다 써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보세요. 자, 첫 번째 나 있는 게, 건축 착공량은 여기 볼래요? 어디 속에 포함되는 거요? 수요. 공급. 공급이지? 네. 거래량 어디 속에 포함되는 거요? 수요. 그러니까 실제 절대 시험에선 수요, 공급, 가격 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측정한다 이런 시험 안 내. 그 말듯이 우회지로 있죠. 이렇게 뭐 거래량, 뭐 착공량, 완공량 뭐 이런 말 가지고 장난치게 돼 있다고. 그럼 이게 요 수요, 공급 등에 포함된 이거 마시면 안 돼. 참고로 있죠. 이 질문 거의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내만 절대 틀리게 시면 안 된다고. 비록 책에는 설명이 꽤 많지만 그거 다 보지 말고 있죠. 부동산 경기 측정기표는 수요, 공급, 가격의 판단을 보시면서 이때 뭐 있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수요, 인지, 공급 이거 판단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자, 우리 비록 그 책에 보는 게 설명이 꽤 많다고 그죠? 많지만 앞에 있는 그 양갈로 1번, 2번, 3번 보시고 안에 있는 작은 글씨는 아예 읽지 말라고. 왜? 우리 글씨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들었던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착공량, 완공량 등을 가지고 경기 측정한다 이런 시험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굵은 글씨 마시면 돼. 자, 우측에 있는 갈로 4번 공가율은 어디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응? 여보세요. 공가율 어디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가격. 공가 뭐예요? 수요. 공급. 공가가 뭐야? 빈집. 빈집이지? 네. 빈집은 이런 공급이지? 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임대료 수준은 어디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가격이지? 네. 그 다음에 갈로 5번 가보니까요. 분양 실적은 이건 공급이지? 네. 그 다음에 갈로 6번은 금융 상태 이건 수요 또는 공급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굳이 뭐 여기 보세요. 그거 갈로 4번, 5번, 6번 알 필요 없잖아. 네. 그죠? 이거 전부 다 수요, 공급 다 속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할 것은 수요, 공급 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측정한다. 이거 마시면 안 돼. 자, 그리고 밑에 핵심 정리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보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강의하는 분이 해줄 일은 뭔가 딱 이런 거요. 이 내용을 이해시키는 거하고 두 번째 뭐 있으면 공부량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책을 볼 때 보지 말라고 할 필요 없으니까. 물론 그게 아주 막 0. 몇 %에서 시험 나올 수 있어요. 0.0003%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책을 볼 필요 없거든요. 나올 확률이. 그러니까 굳이 볼 필요는 아예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량을 보는 양을 최대한 줄이시라고. 줄여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국면별 특징인데 이건 지금은 그냥 넘어갑니다. 과감하게. 자, 뒷장 보니까요. 126페이지. 그 중에 뭐가 중요한가? 5번에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 변동의 시간적 관계를 가진다 이거예요. 자, 요거는 읽어보시면 돼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시간적 관계를 가진다. 네. 그런데, 자, 이건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 이건 과거에, 8회까지 시험에, 10회까지 시험에 여러분 나왔는데 지금은 그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현실 생활 거의 많이 동떨어지는데 지금은. 이 이론 자체가. 그 시험 거의 안 나올 건데, 항상 모든 건 전부 다 일반 경기 변동 것으로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건 보니까 일반 경기 변동보다 얘가 먼저 가는 게 있어. 먼저 간다, 이걸 말하는 거면 순환. 자, 우리가 알 것은 사이클 같으면 순환이야. 여기 사이클이거든? 우리말 순환 보시는데, 먼저 간다, 전순환적이라고. 어떤 건, 여기 일반 경기에 대한 영향을 뒤에 따라가는 경기에 있어. 이런 걸 보통 호순환적이거든요. 그러면 전순환적 경기는 보통 어떤 경기냐? 주식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항상 먼저 가. 일반적으로. 반대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뒤에 따라간다고. 일반 경기 좋아지만 일정 기간 지나면 이 현상이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요. 두 번째 보니까 부동산도 종류별로 나눠보면요. 조금 달라집니다. 그게 일반 경기인데
어떤 건 일반 경기 변동과 똑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이 간다. 이게 동시순환적이지. 어떤 건 일반 경기 변동에 대해 반대로 가는 경기 변동이 있어요. 이런 걸 보통 역순환적. 반대가니까. 그러면 같이 움직이는 경기가 뭐냐? 우리 특히 부동산 중에서 상업과 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가 같이 움직입니다. 거꾸로 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경기와 반대 경기 움직이는데 밑에 있는 이런 걸 알려고 하지 마. 나도 몰라. 그러니까 시험 안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 하면 곤란하고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이유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안 나오니까. 다만 할 것은 뭐야? 일반 경기와 이런 건 시간적 타임이 있지. 갭이 있지. 요 말만 기억하시면 돼. 여기 중요하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이건 그냥 가볍게 가시고요. 자, 실상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게 127페이지 있는 6번. 6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6번은 이렇게 제가 제목을 써볼게. 부동산 경기는 순환적 경기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다. 이런 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자,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 경기는 이렇게 순환적 경기 변동이 있어. 순환한다 이 말은 사이클 변동을 갖고 있다 이 말이지. 그죠? 이런 사이클 변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묻는 문제가. 자, 이거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더라. 어떤 게 있냐? 3개 있어. 계절마다 올 수 있는 경기 변동. 계절적 경기 변동. 그 다음에 뜻하지 않는 사건, 무작위적 경기 변동. 이걸 보통 불규칙적 경기 변동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 경기 변동. 장기. 같은 말이 뭐냐? 추세 경기 변동. 자, 얘들은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순환한다 이 말 아까 했지만은 이렇게 사이클을 계속 갖고 있는 건데요. 앞에서 했지만 요 경기가 좋은 게 호경기지. 그죠? 호경기 같은 말이 뭐냐? 부동산에선 상향시장 쓴다고. 같은 말이에요. 자, 호태는 같이 호태 경기고요. 경기 나쁜 거 보통 뭐라 하냐? 이게 불경기인데 불경기 대신 부동산에선 하향시장이라고. 그 다음에 회복. 이렇게 이러한 사이클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순환 경기 변동이에요. 계절은 계절마다 경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거 있죠? 방학 때면 대학교 근처 원룸은 다 불경기지. 네. 이거 방학 때마다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계절이라고. 특정한 1년 중에서 어떤 특정한 계절, 뭐 12월마다, 봄마다, 가을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특정한 계절마다 반복돼서 오는 게 어디 계절적이라고. 그래서 자, 그와 같이 뭐 있습니까? 방학 때는 대학 근처는 불경기다. 또 우리 연말 되면 호텔 등은 항상 호경기입니다. 기본 전제가. 자, 일단 그런 게 계절이고, 요 무작위란 것은요, 뜻하지 않는 사건.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지변. 얼마 전에 포항에 지진 났죠, 그죠? 이런 게 계절, 무작위라고. 예상치 못한 거. 아마 이제 모르긴 몰라도 뭐 있습니까? 포항 지역 집값 엄청 떨어질걸? 전에 설명했지만 제가 요새 이번 주에 뭐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할 게 있는데 경주 지역을 제가 이제 분석해 봤어요. 소도시를 같아 보니까 지진 발생 전과 지진 발생 후에 어떤 집값이 한 3억대는 보통 한 4천 떨어지고 1억 밑에 한 2천 떨어졌다고. 근데 웃기는 게 경주 훨씬 더 센 지진이 왔거든. 근데 포항이 더 타격이 더 심하잖아. 그죠?
아마 이제 앞으로 필로티고지는 집 안 살걸? 네, 안 사요. 그걸 겪어봤으니까. 네. 우리 보통 요새 원룸 같은 필로티고지만 쓰고 있죠. 네. 왜 필로티고지 왜 씁니까? 주차장 구조죠. 그죠? 근데 이 주차장을 갖다 지하로 파는 거하고 이 필로티고지 저기 임금 공사비 차이 꽤 큽니다. 한 3배 차이 나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런 구조 참 보긴 좋았었는데 이게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웬만한 원룸은 지금 이런 건 지금까지 확 떨어질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그래서 아마 이제 원룸도 결국 이런 구조 아니고 지하화 하면요. 그만큼 뭐 있습니까? 저기 평당 단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엄청 올라간다 사실은. 자, 하여튼 그런 현상이 있는데 재밌는 거 우리나라 지진 현상을 보니까 이렇게 동해 쪽에서 발생하죠. 일본에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어디입니까? 남해란지 서해는 별 피해 없지 않습니까? 이쪽이 훨씬 더 집값 안 들을까? 상대적으로. 자, 그와 같이 무작이란 건 예상치 못한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지변. 우리나라 세월호 한번 터졌죠? 그죠? 이 앞에 또 어떤 질병 때 한번 터진 일이 있었는데, 그거 뭐였지? 메르스. 메르스 있죠? 얘 타격보다 있죠. 얘가 타격이 실제 분석에 한 4배 더 크답니다. 훨씬 전국적으로 더 큰 게 메르스인데, 세월호가 워낙 이게 어떤 핫 이슈가 되다 보니까 확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뜻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이런 것 때문에 경기 변동 사이를 봤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 또 정부의 정책, 이런 건 전부 다 무작위적 경기 변동이라고. 그 다음에 장기는 보통 20년 또는 30년, 보통 20년 또는 30년 전마다 올 수 있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재개발 같은 게 있죠? 이런 게 보통 장기적 경기 변동이라고. 근데 재밌는 건 시험 나면요, 요거 2개를 제일 많이 시험 내. 최근에 경기 변동 시험 딱 내는 순간 거의 다 얘는 이 지문은 무조건 떠. 무조건. 뜨게 돼 있어. 얘가. 그 다음에 얘는 요건 떠지만 정답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있죠.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4개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 암호국에 있는 6번에 설명된 게 거기 있는 말이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D장에 128페이지 거미집 이러는 그냥 그대로 통과. 지금 하지 말자고. 자, 이렇게 해놓고 책에 있는 문제. 자, 문제 제가 3개만 딱 할 거예요. 자, 13페이지 1번에 3번부터 문제 나온 형태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1번에 3번 갑니다. 자, 부동산 경우 경기순환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있다. 여기 말이지? 요 제목.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1번 5번. 부동산 경기 순환의 진폭은 일반 경기보다 크다. 요거 묻는 거지. 이거. 그지? 더 큰 진폭이. 자, 그 다음에 2번에는 1번. 경기 순환 시간마다 규칙적 반복적입니까? 불규칙이지? 자, 그걸 보시고 3번에 자,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경기적 양상을 지닌 수가 많다. 요 말 뜻이 뭐냐? 요거. 다양한 경기 양상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요거 묻는 거예요. 그 다음요. 4번. 경기 변동 양상은 요거 하고 있죠. 2번에 4번과 서로 비교할게. 요거 비교하라고. 5번에 1번과 2개 비교. 2번에 4번과 5번에 1번.
그 말이 이거 묻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 일률적이 아니라 지역적, 개별적까지 그렇게 장난친다고. 장난칠 때 요걸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걔는 틀린 거지. 그죠? 뒷말이 맞는 거지. 자, 그리고요, 중요한 건 3번 갑니다. 3번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다양한 경기적 변동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뭐 있어 보니까 물었던 게 계절적 경기 변동에 해당되는 나 있죠. 1번 번에 뭐 있습니까? 예, 가격 거품으로 건축 허량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거 일시적이지. 일시적이고 뭐 다른 말로 뭐 됩니까? 무작위적 경기 변동이지. 예상치 못한 거니까. 2번은 뭐 있습니까? 정부 규제, 또는 일시적 이 말 나오죠. 이건 전부 다 무작위적 경기 변동이에요. 그 다음에 3번처럼 보니까요. 예, 지난 5월 정점에서 후퇴. 여기 보세요. 상향이다, 후퇴다 이런 말 나오지. 나머지 전부 다 이건 예, 순환적 경기 변동이야.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예, 흑화량이 지속적, 계속적 이 말 나면 장기야, 장기. 그 다음에 자 5번은 매년 12월 뭐 봄마다 가을마다 이 말 나오죠? 네. 여기 계절적. 한 번 더 5번에 2번 갑니다. 5번에 2번은요 보니까 이 말이죠. 개념 아시면 돼요. 문제적 형태만. 총부채 상환율 규제 이건 정부 정책이지. 정부 정책은 뭐죠? 무작위적. 무작위 또는 불규칙적 경기 변동이죠. 예, 일단 그려보시고 5번에 4번 가보죠. 봄, 가을에 반복적. 반복 나 있죠? 요건 뭐예요? 계절적 경기 변동. 자, 일단 그렇게 문제를 묻는 정도만 아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계속 할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라고 지금 뭐 큰 의미 두지 말고.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야. 이건 할만해, 문제가. 자, 그래 보시고, 예, 좀 쉬었다가 3편 부동산 시장론 할게요, 시장론.